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 데이터 분석을 하기 전에 전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KRX 한국거래소 데이터를 구매를 했는데 그 전 처리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쏟고 이런 과정들을 영상으로 남기고 많은 분들에게 좀 공유해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로우 파일 상태에서 어떻게 스테이러 DTA 파일로 쉽게 변환하고 날짜, 시간, 라벨 처리 같은 것들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담을 예정입니다. 데이터 전 처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어려워하시고 여기에 시간을 많이 쏟고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데이터 전체를 쏘는 시간이 절반 이상이라고 하는데 저는 한 70, 80% 되는 것 같고,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데이터 전 처리가 99.9%고 분석이 0.1%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상당히 공감이 됐고 그때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쓴 웃음이었죠. 네, 힘든 시간들, 데이터 전 처리하느라 들인 힘든 시간들에 대한 그런 것이 좀 생각이 나면서 그만큼 데이터를 얻은 후에 실제 분석하기 전에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게 필수적이기도 하고 데이터가 익숙해지는 데 드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사실 알고 나면은 간단하기도 한데 할 때마다 또 이게 복잡하기도 하고 또 약간 어렵기도 한 그런 작업이기도 합니다. 실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려고 막상 데이터를 막 얻으셨는데 이제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전 처리 하나 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쏟으시면서 이제 분석도 하기 전에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많이 겪으시는데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실제 데이터를 소개해 드리면은 제가 이제 KRX에서 구매한 데이터는 1분 단위의 데이터이고 굉장히 여러 개를 샀습니다. 가격도 사고 개별 종목에 대한 데이터도 사고 볼륨 거래량 데이터도 사고 했는데 이제 오늘 소개해 드리는 건 간단하게 이제 코스피 계열 지수에 대한 가격 데이터입니다. 사실 간단한데 이 간단한 걸 이제 응용하는 단계가 이제 다른 데 나가는 거라서 다른 데이터에 적용하는 거라서 오늘 일단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렇게 CSV 파일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KRX에서 CSV 파일로 다 받았고 이런 식으로 파일 네이밍을 다 해줘가지고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있었고 3년 넘는 데이터 한 800 몇 개, 한 세트당 800 몇 개인데 이게 한 8세트 되니까 제 노트북이 거의 맛이 가는 수준까지 막 다운도 되기도 하고 많이 힘들었는데 용량이 거의 한 180기가 뭐 이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튼 이런 CSV 파일로 받은 것들을 이제 DTA 파일로 스테이러에서 분석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한 달치 데이터만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2개잖아요. 22개 한 달치 데이터만 이제 루프로 돌리는 건데 사실 이 폴더에다가 다 집어 넣어 놓으면은 1년치든 뭐 10년치든 상관이 없이 계속 돌아가니까 코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이러를 이제 켜 주시고요. 제가 가장 먼저 하는 게 이제 워킹 디렉토리 잡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워킹 디렉토리는 여기 이제 본인의 워킹 디렉토리 이 윈도우 탐색기에서 여기를 한번 클릭하시면은 경로명이 그대로 뜨죠. 그래서 cd 그래서 워킹 디렉토리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래서 워킹 디렉토리를 잡으시면은 맨 처음에는 디폴트로 저는 프로그램 파일스에서 스테이러 16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컨트롤 D 눌러서 실행하시면은 워킹 디렉토리가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dir 해보시면은 이 폴더 안에 있는 파일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다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CSV 파일을 먼저 DTA 파일로 바꿔 줄 겁니다. 저는 이제 이 작업을 가장 먼저 하는데 여기 있는 파일들을 하나하나 다 불러와서 이제 바꿔주는 건데 이걸 루프를 돌리는 거죠. 루프를 돌리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여기에 있는 파일명들을 다 긁어오는 겁니다. 이 긁어오는 방법은 저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이제 두 가지 다 오늘 쓰긴 할 건데 첫 번째로는 fs라는 명령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 명령을 몰랐는데 속도가 일단 좀 빠른 것 같고요. fs라는 명령을 저 스테이터 포럼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분들이 막 답변해주고 이러면서 알게 됐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fs하고 별표를 하면은 이 폴더 워킹 디렉토리 안에 있는 모든 파일들의 그 목록을 다 긁어옵니다. 그래서 for each 루프 열어주고요. for 열어주고 그래서 f라고 이제 반복되는 걸 이렇게 지정을 하고 in 여기서 r files 이렇게 이제 로컬이 잡힙니다. 그래서 여기서 dis 하고 이렇게 f를 해보면은 요거를 디스플레이 해보라는 거죠.
여기에 잡힌 게 어떤 것들인지. 그래서 실제 요거를 한번 해보면은 클리어 스크린을 한번 할까요? 그래서 스크린을 깨끗하게 한번 날리고 요만큼만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요 F라는 곳에 잡힌 이 R files라는 로컬이 다 파일명을 그대로 잡고 있구나 하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명을 이렇게 루프 시킬 때는 이렇게 fs로 잡으신 다음에 R files라는 로컬로 반복문을 돌리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한 가지는 뭐 로컬에서 그냥 파일 리스트를 잡는 건데, 로컬 내가 이제 임의로 설정하고자 하는 파일 리스트라는 이제 이름, 요거는 마음대로 하셔도 되고요. 파일 리스트로 하나 잡고, 그리고 dir files라고 잡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저는 이렇게도 합니다. 그냥 csv 파일만 잡아라 이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csv 파일 이렇게 잡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똑같이 돌려보면 돼요. 똑같이 이제 위에서 카피를 할까요? 카피를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만 바꿔주면 되겠죠. 이 부분만 이제 파일 리스트라고 위에서 썼던 이 로컬 네임하고 동일하게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클리어 스크린 한번 해주고요. 이 밑에를 한번 잡아주면은 실행을 시켜주면은 그대로 똑같은 결과를 불러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fs로 파일 명들을 로컬로 잡건 아니면은 로컬에서 dir을 이용하는 방법을 하건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한번 요 fs를 한번 써보도록 하고요. 앞에서는 그냥 연습 삼아서 dir files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파일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잡았고요. 여기서 f라고 반복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실 필요는 없는 부분이긴 한데 dis는 그래서 요건 날려줄 건데 여기서 이건 뭐 사람마다 스타일의 차이인데 저는 일단 로우 데이터 받은 거는 로우 데이터 있는 폴더 그대로 놔두고 이제 DTA 파일들은 여기에 DTA라고 이름을 바꿔서 하나 디렉토리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스테이러에서 디렉토리를 만들어주는 명령어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mkdir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krx 안에다가 dta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dta라는 폴더를 만들어 줄 건데 여기다가 하나 그냥 요렇게 명령을 하나 넣을게요. 캡처라고 하나 넣을게요. 캡처라는 게 뭐냐면은 요 mkdir이라는 명령어를 실행할 때 오류가 만약에 난다고 하면은 그냥 넘어가라는 이런 어떤 앞에 있는 접두어라 그래야 될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스테이러 프로그래밍 할 때 많이 쓰긴 하는데 제가 이걸 왜 넣냐면은 요것들을 반복해서 실행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은 요 DTA라는 폴더가 이미 만들어져 있으면은 이게 만들어져 있어서 못 만든다고 에러를 내고 멈추거든요. 근데 그럴 때 캡처라는 명령어가 있으면은 이 폴더 명이 있으면은 내가 굳이 못 만든다고 하지 말고 만들어졌으니까 넘어가자 이렇게 돼서 캡처를 씁니다. 그래서 요건 하나 넣어주면은 이제 조건에 따라서 없으면은 만들고 있으면은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없으면은 요거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캡처 없는 거랑. 그래서 하나 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뭐 DTA 폴더까지 만드는 것도 자동적으로 스테이러 이제 do 파일에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파일명들을 반복해서 CSV 파일을 DTA 파일로 반복을 시켜서 이제 저장을 할 겁니다. 여기는 CSV 파일을 DTA 파일로 세이브 하는 그런 과정인 거죠. for each 반복문이. 그래서 여기서는 import 이제 CSV 파일이니까 delimited가 되고요. 이 명령어들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도 쓴 다음에 카피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 불러오기를 한 다음에 텍스트 파일 불러오기 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다이얼로그 박스가 뜨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경로를 설정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왠지 명령어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요거를 불러오는 거죠. 요 F가 뭐냐면은 아까 전에 여기서 파일 리스트로 잡았던 요 파일 하나하나를 순서대로 다 불러온다라는 거죠. 그 불러오고 바네임은 첫 번째 줄이었고요. 그리고 인코딩 한글이 있으면은 이렇게 인코딩을 해줘야지 이제 에러가 안 납니다. EUC KR 이렇게 넣어주고 클리어 습관적으로 넣어주죠. 이렇게 하나 넣어주고 이게 조금 불편하실까요? 보기에 이렇게 가로로 길게 좀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폰트 사이즈는 커야지 여러분들께서 잘 보이셔가지고 이렇게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프로그램 칠 때는 너무 긴가요?
자, 이 정도로. 그러면은 첫 번째 파일은 불러왔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세이브를 해도 되는데, 세이브를 할 때 요게 지수 여기 보시면은 대괄호 열고 지수 스페이스 코스피 계열 대괄호 닫고 뭐 일중 스페이스 띄고 이제 시세 정보 가로 열고 막 이런 식으로 특수 문자도 많이 있고 스페이스도 많이 있으면서 이 파일 네임 그대로 저장할 때 좀 다른 더 복잡하다보다 간단한 좀 처치를 안 해주면은 오류가 계속 나기도 합니다. 이 로컬이 구분을 잘 못해요. 구분을 잘 못해가지고. 그리고 사실 요거 이제 굳이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파일 네임 그대로 가지고 올 필요 없고, 사실 날짜만 필요한데 앞에를 내가 좀 익숙한 그런 간단한 걸로 바꿔주는 게 좋을 수 있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세이브를 하긴 할 건데, 세이브를 하기 전에 요 F로 잡은 요 한 줄 한 줄, 요게 지금 F잖아요. 지금 F는 요거예요. 지금 F는 요거거든요. 요 로컬 F가 이 F를 계속 바꿔줄 거예요. 바꿔줄 건데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은, 먼저 로컬 앞에서 선언했던 여기서 돌아가고 있는 F를 다시 그냥 덮어씌우면서 선언을 다시 해줍니다. 그래서 여긴 subin string, subin str 이렇게 명령을 쓰고요. 그리고 요 반복된 F를 가지고 올 건데, 여기서 일단 마지막에 DTA 파일로 저장할 거니까 요 텍스트를 하나 뺄 거예요. .csv를 내가 다 제거하겠다. 요 첫 번째 있는 대상 텍스트에서 요 두 번째 있는 텍스트를 제거하겠다. 제거하겠다라는 거는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걸로 계속 바꾸겠다. 이렇게 이렇게 씁니다. 이게 이제 문법이에요. 서브인 스트링 문법인데, 이렇게 쓰시면은 이 F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이제 F가 이렇게 바뀌어요. F가 이렇게 바뀌고 다시 한 번 더 로컬 F를 뒤집어 씌웁니다. sub in string 똑같이 F를 한 번 더 뒤집어 씌울 건데, 이번에는 뭘 뒤집어 씌울 거냐면은 요거를 뒤집어 씌웁니다. 요거를 뒤집어 씌우는데, 요거를 뒤집어 씌울 때 한 가지 그냥 앞에서 깔끔하게 처리를 할게요. local krx 참고로 여기다가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씁니다. krx name 너무 기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krx name을 이 앞에 있는 요 지저분한 텍스트 이 날짜는 빼야죠. 요 언더바까지 이 언더바까지 해가지고 요거를 krx name이라는 이 로컬로 하나 지정을 해놓고, 여기서 저 텍스트를 이렇게 로컬로 받아옵니다. krx name. 그러면 이 반복문 안에서 조금 더 깔끔하고, 요게 요 for each 반복문을 다른 파일 대상으로 이제 적용을 시킬 때 요 앞부분만 또 바꿔주거나 루프를 걸어주면 되기 때문에 좀 더 깔끔하고 범용적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고 이것도 똑같이 없애준다 이렇게 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요 앞에 있는 부분을 여기는 그냥 짧으니까 저는 CSV 파일로 이렇게 .csv를 썼고, 여기도 사실 반복해서 설명드리면은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게 그냥 너무 길고 지저분하니까 이 부분의 텍스트를 앞에 이제 이 로컬 krx 네임으로 다시 받아오고, 이 krx 네임을 여기서 이렇게 받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트릭입니다. 트릭. 자, 그런 다음에 드디어 이제 세이브를 할 수 있죠, 우리는. 그러면은 이제 뭐가 남냐면은 F는 요거까지 위에서 없어졌겠죠. 여기까지 없어졌고 이제 날짜만 남습니다. 근데 날짜만 나오면은 너무 허전하고 다른 데이터랑 뭐 코스닥 데이터나 이런 거랑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세이브,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경로로 지정을 해야 되겠죠. 세이브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냥 내가 날짜만 남겨놓고 싶다 그러면은 F가 남은 거 하나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요게 그 로컬 매크로를 불러올 때 요 특수 기호가 요 경로명인 역슬래시랑 만나면은 요게 하나로 그냥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고 싶으신 분은 요렇게 두 개를 역슬래시를 두 개를 써주시면 되고요. 저는 여기다가 그냥 코스피 인덱스 프라이스라고 하나를 붙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인덱스 프라이스, 그리고 여기 있는 날짜 연월일 하고 DTA, 그리고 여기서
replace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세이브가 다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해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나는지 보시면은 여기다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DTA 폴더가 없었는데 여기에 이제 DTA 폴더가 생기면서 자동으로 저장이 될 겁니다. 딱 실행을 시키면은 실행이 되고 DTA 폴더가 생겼고 너무 순식간에 생겼는데 이제 지금 다 방금 생긴 거예요. 오전 12시 37분 지금 다 방금 생겼고 지금 이제 원드라이브에 공유가 되고 있는데 이제 순식간에 다 저장이 된 거죠. 요거는 1년치를 돌린다고 해도 뭐 크게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CSV를 DTA로 컨버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 DTA 파일 리스트를 다 만들어 놨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를 하나의 파일로 머지를 해야 되겠죠. 머지하는 방법. 자, 머지하는 방법에서는 이제 DTA 파일이 있는 요곳으로 경로를 바꿉니다. change directory 이렇게 current directory 아직도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cd 그리고 경로명 DTA 파일을 바꾸면은 요거 바꾸었을 때 요 아래에 표시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똑같이 DTA 파일 리스트를 다 불러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는 local file list dir files 한 다음에 별표 .dta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기서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소개해드린 fs라는 명령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fs 그리고 전체다 불러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이것도 DTA 하면 될 것 같은데 써보진 않아가지고 아마 될 것 같아요. 써보시고 안 되면 알려주시고요. 돼도 알려주세요. 저는 일단 fs 이렇게 별표 이렇게 하는 게 습관적으로 됐는데 그냥 다 불러오라는 거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린 fs가 속도가 좀 더 빠르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여튼 편합니다. 짧고 또 좋죠. 여기서 위에서처럼 길게 잡는 것보다. 자, 그 다음에 for each 그리고 fin 똑같이 그냥 잡을게요. r files 주의하실 거는 이제 유의하실 점은 fs로 잡으면은 r files라는 로컬 네임으로 잡힌다라는 거. 그리고 append using 그리고 이렇게 해줍니다. f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전체 다 파일이 쫙 머지가 될 겁니다. 보시면은 여기 fs로 불러온 리스트 22개 이렇게 불러왔고 다 end of do file 끝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탭 거래 일자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날짜 서식이 이래서 그런데 많이 불러온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실제 보이는 데이터에서도 데이터에서는 날짜 서식이 맞는데 이제 자릿수 때문에 그런 거죠. 자릿수 때문에 이렇게 잘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1월 31일자도 다 불러 1월 31일자 네. 왜 1월 31일 밖에 없는 것 같죠? 아니네요. 네. 좀 헷갈렸죠? 네, 중간에 1월 10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 여튼 이렇게 다 불러온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save 우리가 어떻게 지정을 해줄 거냐면은 여기서 조금 바꿀게요. 이거는 뭐 사람마다 선호도의 차이여가지고 뭐 정답은 없습니다. 파일명 하는 건 정답은 없는데 여기서는 그냥 날짜를 빼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토탈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요. 안 붙이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서 그냥 토탈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저장을 해주면은 날짜별 파일이 다 있고 토탈 파일이 하나가 저장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밑에. 그래서 요 전체적인 거는 요 밑에 하나로 이제 모아졌으니까 요 파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면 되겠죠. 요까지 이제 사실 전처리 이것도 전처리인데 이제 전처리라고 하기 조금 애매한 뭐 그런 파일 컨버트하는 거를 보여드린 거고요. 이제 요 잠깐 보여드렸는데 요 데이터를 실제 보시면은 거래 일자는 이제 8자리 디짓으로 되어 있고 거래 시각은 4자리로 되어 있고 업종 유형 코드 뭔지 몰라요. 그냥 1이에요 다. 그리고 지수업종 코드가 있고 지수명이 있는데 참고로 이제 지수업종 코드랑 지수명은 이렇게 둘이 페어입니다. 그래서 그 KLX 코드북에 보시면은 요 코스피 200이 뭐 28번이다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 유형 코드는 1이 유가증권이고 이제 2가 코스닥이고 이런데 여기서는 사실 이제 코스닥이 없고 코스피만 있기 때문에 이게 다 1입니다. 근데 이제 없애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코스닥하고 합칠 수도 있으니까 일단 남겨놓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는 또 그 숫자 값이고 문자 값이고 숫자 이건 당연히 문자고 이렇게 숫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자 그리고 시각 그리고 요 라벨링 하는 거를 추가로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대로 뭐 써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날짜 특성이 없는 단순한 8자리의 숫자인 거죠. 그리고 이거는 시간 특성이 없는 단순한 뭐 4자리나 아니면 여기에 정규장 마감이라는 어떤 시간이 아닌 다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그냥 시각에 대한 정보가 아닌 거죠. 그래서 아무 정보가 없습니다. 사실 여기에서는. 그래서 여기서는 크고 작고의 정보라도 거래 일자선이 있는데 거래 시각은 그런 게 또 없습니다. 그래서 저 날짜랑 시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명령어를 몇 개 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ate, time, 라벨까지 해볼까요? 라벨까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ate는 어떻게 하냐? 먼저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알고 있고 또 선호하는 방법은 toString. 먼저 저거를 다 문자로 바꿔줍니다. 거래 일자를 다 문자로 바꿔줍니다. 만약에 여기에 generate 옵션인가요? 뭐 그걸 주면은 새롭게 변수를 만들 수 있는데 저는 그냥 다 덮어 씌웁니다. 원본이 다 살아있기도 하고 그러면은 toString이 다 이제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다 빨간색으로 다 바뀌었죠. 빨간색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바꿔줍니다. gen date to라는 걸 하나 만들어주고 date라는 어떤 명령어를 통해서 방금 스트링으로 만들었던 거래 일자를 YMT라는 표현식 뭐 연도, 월, 일, 연월일로 바꿔주고 이거를 그냥 만들어도 되는데 그냥 generate의 옵션인 after를 하나 씁니다. after 거래 일자 바로 다음에 만들어라. 뭐 오더를 통해서 그 다음에 해도 되는데 뭐 그냥 한 번에 옵션을 통해서 만들면은 바로 생기죠. 여기 뒤에 date 2라는 게 바로 생기죠. 거래 일자. 그래서 보시면은 거래 일자는 8자리의 그냥 문자 열이지만 date 2는 5자리의 어떤 숫자입니다. 5자리의 숫자. 그래서 이게 날짜 포맷으로 이제 바꿔주기만 하면은 날짜 정보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포맷만 바꿔줍니다. 포맷 date 2를 어떻게 바꾸냐면은 요거는 뭐 구글링 해보시면은 많이 있어요. 선호하시는 그 날짜 표현 방식이 있고 선호하시는 걸 여러분들께서 찾으셔서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CCYYNNDD 이렇게 바꾸면은 이렇게 대시로 나와 있는 연, 월, 일이 대시로 나와 있는 이런 폼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짜는 간단하게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자, 그리고 시간을 처리해 줘야 됩니다. 시간 gen time to 이렇게 처리해 주고요. clock 이렇게 처리해 줍니다. clock을 처리해 주고요. 거래 시각 이렇게 해 줍니다. 그리고 HM 이렇게 해 줍니다. HM하고 after 이렇게 해 주고 거래 시각을 해 줍니다. 거래 시각을 해 주면은 이제 위에랑 똑같습니다. time to라는 걸 만들어 주고 이제 clock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시분 이렇게 나오도록 이제 표시하라는 거죠. 표시하는 그런 정보를 주라는 거죠. 그리고 포맷까지 한번 같이 시행을 해볼까요? 포맷 그리고 time 포맷 time to 그리고 %tc hh mm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 거래 시각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 시분 형태로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앞에 있는 거는 디폴트로 그냥 들어가 있는 건데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짜, 시간이 한꺼번에 그냥 표현되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간은 또 없고 여기는 시간을 시분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그냥 디폴트로 1960년 1월 1일이 나오는데 뭐 이거는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또 하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끝나면은 필요 없는 거는 날려줍니다. 거래 일자 그리고 거래 시각 이렇게 날려주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rename 거래 일자와 거래 일자가 아니죠. date 2와 time 2는 rename을 이제 그룹으로 하는 겁니다. 다시 원래 있는 거래 일자 거래 시각으로 바꿔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주면은 우리가 기존에는 아무 날짜와 시간 정보가 없었던
그런 데이터였는데 날짜와 시간 정보를 주는 걸로 이렇게 주는 그 바꾼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잠깐 또 설명드리다가 생각난 게 아까 전에 데이터를 어펜드 하기 전에 여기서 끊고 가야 됩니다. 끊고 가야 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 클리어를 한번 해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까지 했을 때 맨 마지막에 31일자 데이터를 불러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전체 리스트를 잡은 다음에 이 리스트를 어펜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1일자가 두 번씩 들어갔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래서 여기 지금 데이터가 맨 위에 31일이 있고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다시 1월 2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30 이렇게 되게 기네요. 31일, 네, 1월 1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맨 밑에 31일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를 끊고 가야 됩니다. 제가 지금 코드에서 잠깐 실수를 했는데 요거를 끊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러면 다시 실행을 해주면 됩니다. 요까지 전체를 실행을 다시 해볼까요? 그냥 복습 삼아서 전체 실행하고 이렇게 하면은 쭈루룩 데이터가 되고, 요거는 지금 replace 옵션을 어디 안 준 거죠. C 드라이브 append using 한 다음에 여기서 안 준 거죠. replace 옵션을 줍니다. 그리고 전체 실행을 다시 하면은 쭈룩 전처리가 되고요. 됐고, 아마 그럼 맨 위에가 1월 2일이겠죠. 그쵸? 네.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요 클리어를 빼먹었는데, 이거는 기억하셨다가 꼭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날짜와 시간에 대한 처리인 거고요. 이제 라벨을 다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업종 유형 코드는 1이 유가증권이고 2가 코스닥이거든요. 그러면 먼저 라벨을 이제 만들어줄 때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라벨 define 그리고 여기다가는 제가 이렇게 지을게요. 이 선언해주는 그 라벨의 이름을 lb int tp cd라고 할게요. 저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왜냐면은 그냥 그 코드북 KLX 코드북을 보니까 업종 유형 코드를 이제 ind tp cd라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업종 유형 코드 영어로 뭐라 할지 고민 안 하고 그냥 코드북에 있는 그대로 쓰고 앞에 있는 lb만 앞에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을 유가증권이라고 코드북에 나와 있는 대로 하고 2를 이제 코스닥이라고 지정은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라벨을 입히면은 2는 없으니까 유가증권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선언해주면은 다음에 이 lb ind tp cd라고 선언해준 라벨을 그대로 코스닥 데이터에 붙이기만 하면은 이제 2는 코스닥으로 자동으로 붙이게 됩니다. 하나 더 선언을 해줄게요. label 라벨 define 그리고 여기서도 lb idx ind cd라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수 업종 코드라는 게 뭐 인덱스 업종 코드 이게 영어 뭔지 모르겠네요. 업종 ind 뭐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요 ind cd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요게 1이 코스피고요. 2는 없고요. 코드북을 보니까 5가 음식료품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리고 6이 섬유 의복 이런 식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되게 많았어요. 20 몇 개가 돼가지고 제가 이거는 미리 다른 데다 써놓은 거를 카피만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에디터를 사용하면은 편하긴 하거든요. 이런 것도 사실 되게 마이너한 거라서 나중에 컨텐츠로 만들기 좀 약간 민망하기도 한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렇게 전체를 빨리 쓰냐 이런 것들 한번 나중에 시간 되면은 에디터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 다른 데서 에디터에서 편하게 제가 써놓은 다음에 그대로 카피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라벨 value 값에다가 이제 넣어주는 거죠. 업종 유형 코드에다가는 lb 이제 ind tpcd 요거에 대한 레이블을 붙여주는 거고 라벨 value 그리고 지수 업종 코드에다가는 lb idx 요거를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레이블을 그대로 선언을 먼저 해주면은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위치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거를 그대로 선언을 하면은 이제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데이터상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대신 이제 라벨이 두 개가 있는 거라서 아마 이 명령어가 맞나? 라벨 리스트였나요? 이렇게 보면은 네 그쵸? 우리가 방금
선언한 lb ind tp cd는 이거 2개 있고 lb idx ind cd는 이렇게 20 몇 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리스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게 아니죠. h 라벨 이렇게 헬프 보시면은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라벨을 붙일 수도 있고 변수에 대한 라벨을 붙일 수도 있고 여기에다가요. 아니면은 이제 값에 대한 라벨을 붙일 때는 먼저 define을 해주고 이제 value를 붙여준다. values였었네요. values. 그래서 아까 이렇게 했었구나. 근데 아시죠? 요거 그냥 LA, BAL만 써도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도 뭐 큰 문제 없었지만 아무튼 이렇게 이제 라벨을 선언을 먼저 해줬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밑에 있는 걸 실행을 하면은 여기 다 라벨이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여드릴 걸 그랬네요. 여기서 만약에 지수 업종 코드를 쓰면은 이렇게 라벨이 붙여진 이름대로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까 전에 썼으면은 이게 옵션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수 업종 코드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라벨이 없이 보여주라는 거예요. 노라벨일 것 같은 느낌이. 그래서 1, 5, 6, 7 이런 식으로 보여줍니다. 라벨이 없을 때는 이렇게 보여주고 라벨이 있을 때는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탭에서 라벨 없을 때 또 숫자 코드를 또 이렇게 옵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라벨을 붙이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럼 사실 뭐 거의 다 끝나긴 했어요. 거의 다 끝났고 이제 한 가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걸 하냐면은 이게 한글 변수명이 스테러 16인가 부터 15인가부터 이제 도입이 되면서 좀 편해지긴 했어요. 편해지긴 했는데 이제 코드를 치다 보면은 한글하고 영어랑 왔다 갔다 하는 게 가끔은 불편하기도 하고 꽤 자주 불편하기도 하고 그냥 저는 이제 영어 변수명으로 통일되는 게 좀 더 편하더라고요. 이제 이건 선호의 차이라서 저는 변수명을 바꿔줄 건데 먼저 일단 그냥 필요 없는 건 날려줄게요. 지수명 이런 거는 여기 앞에 있는 요 지수업종 코드랑 같은 이름이니까 이제 날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명 날려주고요. 그리고 사실 저렇게 스트링 데이터가 하나가 있으면은 용량을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용량을 많이 차지하고 다 이제 숫자 이거 라벨만 있지 이것도 숫자잖아요. 이렇게 되면 용량도 많이 줄어들고 좋습니다. 이번 용량 때문에 꽤 고생도 많이 해가지고 아무튼 저런 스트링 데이터는 좀 날려줘도 필요 없는 건 날려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rename 그룹 이렇게 그룹을 이렇게 짓는 거죠. 그래서 쌍으로 하면 되는데 거래 일자, 거래 시각, 업종 유형 코드, 지수 업종 코드, 종가 이렇게 다 잡아놓고 요거는 이제 내가 원하는 걸로 바꾸는데 사실 거래 일자랑 거래 시각도 KX 코드북에 있었는데 이거는 너무 그냥 간단하니까 그냥 데이트 타임으로 하고요. 그리고 ind tp cd라고 잡고요. inx ind cd라고 잡겠습니다. 이거는 업종용 코드와 지수업종 코드가 코드북에 있는 그대로 그냥 썼습니다. 그리고 종가도 사실 있었는데 이건 간단하니까 price라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되고 만약에 이거를 그냥 좀 위아래로 딱 비교해서 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슬래시 3개 한 다음에 엔터 치시면은 이게 두 줄이 연동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좀 그냥 잡기술인데 뭐 이렇게 해놓으면은 조금 연동도 됩니다. 그래서 지수업종 코드는 좀 이렇게 좀 빼놓으면은 이건 되게 많이 나온 거죠, 사실. 이렇게 해놓으면은 내가 이렇게 바꿨구나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해주면은 위에도 다 데이트 타임, ind tpcd, inx, ind cd, price 이렇게 다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바꿔주면은 이제 거의 다 끝났고 아까 전에 잠깐 놓쳤던 게 하나가 있는데 이 타임 변수를 한번 살펴볼게요. 타임 변수를 하나 살펴보면은 탭 타임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탭 타임 미싱까지 보면은 미싱 값이 2100개나 있어요. 2100개나 있는데 이 2100개가 어떤 애들이냐? 아까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장마감 이런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트링 값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좀 날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싱 값을 날려주는 거는 drop, if, time, missing 이 애들 날려달라. 이렇게 하면은
앞에서 보셨던 2160개, 2160개가 그대로 날아간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제 미싱 값을 보여달라고 할 때 미싱 값 없이 그대로 보여주고, 여기서 그냥 정확히 찍어서 미싱일 경우에만 또 이게 미싱일 경우에 또 미싱만 보여달라고 하면은 없다고 알려주죠. 그럼 미싱 값 없이 이 데이터는 완전히 이제 클렌징이 된 거죠. 사실 클렌징이라기보다는 뭐 전처리 클렌징 다 비슷한 말이기도 한데, 요거는 사실 이 전처리가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KLX에서 일단 제가 구매를 한 것이니까 거래소에서 잘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제가 입맛에 맞게 분석하기 조금 저한테 편하기 위한 그런 작업만 한 거지, 여기서 뭐 전처리를 어떻게 하고 결측치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사실 거의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런 작업들도 막상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려고 들어가면은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공유를 해주면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영상을 남겨왔습니다. 그래서 좀 긴 영상이었는데 여기까지 보신 분이 있다면은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 보시면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코드에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또 어떤 컨텐츠들을 원한다 이런 게 있으시면은 가감 없이 또 편하게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은 제가 영상은 자주는 못 올려도 한번 또 올릴 때 최대한 고민해서 또 많이 올리고 이렇게 잘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큰 힘이 됩니다.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자 수가 야금야금 조금씩 늘어나는 게 힘이 되고 있는데,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